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작가를 꿈꾸고 있는 아기 궁딩입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즐거움을 깨닫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과 여운을 함께 나누고 싶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밤 하늘에 펼쳐진 별을 언제 보셨나요? 8년 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사무실의 한편에서 주머니로부터 지잉거리는 진동과 함께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시기라 회사라는 공간이 부담스러웠다. 유난히 시끄러웠던 벨소리는 이내 땀으로 이마를 흥건히 적시기 시작했다. 기억으로는 대리로 이직을 하였지만 나를 제외하고는 신입사원 한 명이었다. 이외에 동료들은 선임이라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시선을 피해 시선을 핸드폰의 액정으로 돌리고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자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형, 잘 지내시죠? 이직하신 곳은 마음에 드세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선임들이 꼭 나를 바라보며 끊으라는 눈치를 주는 것만 같았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나가서 전화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라고 속삭이고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 이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해서 그러는데요. 이번 주말에 별 보러 가시는 게 어때요? 차는 제가 가져갈 테니까 형은 몸만 오세요. 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패딩은 꼭 챙겨 오셔야 해요. 꼭이요. 라며 두세 번을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 푸석하고 곱슬한 머리카락을 연신 손가락으로 긁으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직도 더운데 패딩을 챙기라고? 미쳤나? 라고 말이다. 강조를 많이 한 탓에 히말라야 원정대나 입을 만한 외투를 챙기고는 대중교통으로 철원까지 이동했다. 가는 동안 애는 왜 패딩을 준비하라고 한 거지? 더럽게 무겁잖아. 라며 입을 내밀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오만한 나의 생각은 철원의 땅을 밟는 순간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었다. 코가 빨개지고 귀가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버스에 내려 약속 장소로 도착하니 전 회사의 동료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형, 많이 추우시죠? 이곳이 진짜 그래요. 라며 가볍게 입가에 미소를 짓고는 그의 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차 키를 연결하고서는 운전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한바구음을 지으며 형, 보여주고 싶어요. 트렁크로 와보실래요? 라고 말했다. 트렁크에는 어림잡아도 내 몸보다 큰 천체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여러분들은 알 것이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구매한 제품들을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말이다. 그 녀석이 평소보다 밝은 이유가 망원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자친구는 별을 보러 갈 생각이 없었는지 대안으로 나를 선택했을 것이다. 별은 새벽에 보는 것이 좋다는 그의 말과 함께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 기억으로는 국수 맛집으로 잘 알려진 식당이었다. 허름해 보이는 건물과는 다르게 혀를 감도는 달콤함과 쫄깃한 면발은 기분을 한껏 업시켜주는 것 같았다.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긴 채 별로 수놓아진 밤하늘 아래로 굉음을 내며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산의 꼭대기로 향하는 길, 중간마다 희미한 불빛들이 만개했다. 그것들은 방문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액정에서 퍼지는 빛이었다. 멀리서 보니 낭만이 느껴지기도 했었다. 새벽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별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다. 생각에 잠길 무렵 어느새 그가 원한 장소에 가까워져 있었다. 준비한 망원경을 설치하고 밤 하늘을 보는 순간
황홀한 감정이 감돌 정도의 전율이 느껴졌다. 이래서 망원경을 사서 이 시간에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잊지 않고 연락을 준 그가 고마웠다.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적 부담이 많았었다. 하지만 별을 보니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별을 보면서 문득 과거 기억이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전역을 한 이후에는 일을 했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족에 대한 원망과 한숨만이 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난 거리에 서서 머리를 치켜세웠다. 그러고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달님, 별님, 이 정도로 고생시켰으면 한 번 정도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라고 말이다. 그날만큼은 한 폭의 그림처럼 새겨진 밤 하늘을 즐길 수 있었다. 스트레스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황홀하면서 미치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곳이었다. 내게는 밤하늘이 원망을 들어주는 존재가 되기도 했으며 감성을 한껏 올려주는 대상이기도 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난 다시 황홀한 밤하늘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껏 부풀어 오른 감정과 함께 글을 마무리한다.